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드디어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지지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고립무원이던 문재인에게 드디어 구원의 손이 뻗쳤는데 이게 악마의 손이라는 점이 문제죠. 민족 반역자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유일하게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문재인 씨가 처한 사면초가 아니 오면초가의 비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령을 내리니까 대한민국 안에 반역 세력들이 이제 반일을 넘어서 반미 캠페인을 벌일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적의 편이냐 국민의 편이냐, 조국 편이냐 국민 편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여하에 따라서는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2년만 조금 넘기면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임기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임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씨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걸 일순간의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그 종말은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민심의 반일 기운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천하의 매국협정 제2을사조약으로 규탄 100억을 받아오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식 파기되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권과 아베 일당의 범죄적인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전대미문의 매국협정 전쟁협정이었다. 이 협정 파기는 남조선 각계가 평한 바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며 촛불 민심의 승리, 촛불 시민이 이룩한 승리다. 아주 적극적으로 문재인 지지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국의 내정 간섭 행위가 계속되면 거세게 일고 있는 반일 운동이 미국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이것은 친일 적폐 청산 구호를 들고 반일 투쟁에 떨쳐나선 촛불 민심을 거스르려는 행위다. 아베 패당이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촛불을 더욱 높이 축혀들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 반일 집회에서는 반미 구호가 나오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환 민노총 위원장이 며칠 전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촛불 시민은 아베 정권을 넘어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에 당당히 노라고 외쳐야 한다.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은 누구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서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은 핵무장한 김정은인다. 이런 이야기는 평양에 가서 해야죠. 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합니까? 어쨌든 문재인 씨가 측근들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 파기를 한 것은 누구 뜻에 따른 거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이게 맨정신을 가진 외교관이나 군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누구 지령을 받았느냐, 누구 조언을 들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결심이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에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 선동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에 붙을 것이냐, 일본, 미국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갈 것이냐. 하나는 자유동맹이고 하나는 폭압의 동맹입니다. 문재인 씨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김정은 앞에 가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그 시점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9월 19일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글로 들어가서 9월 19일 문재인 평양 연설을 프린트해가지고 A4 용지 딱 한 장짜리인데 그걸 한번 읽으면서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에게 아주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과거의 발언과 다른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문재인 씨가 출국하면서 그것은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편법,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특혜 특권으로 자녀를 키운 조 후보자는 물론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히려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회와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며 인사청문 제도 취지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지명철회를 요구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조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핵심 피의자인 조국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니 검찰은 그 좋은 사람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냐? 사실상 검찰에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입시제도 하나 결정 못하고 온갖 혼란을 빚어낸 정권이 이제 와서 입시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조국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인가 조국인가? 이 질문에까지도 대답 안 하고 피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은 없다. 지금이라도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그가 저지른 반칙과 특권을 응징하는 용단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헛된 욕심을 버리고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면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어디까지 흔들 생각인가 묻고 싶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었다. 북한이 미사일 여러 발 쏴도 열지 않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문 정권이 반일 감정에 이어서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세력 결집을 꾀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정부가 안보 핵심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흔들기를 멈추고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답이 저절로 나오네요. 왜 문재인 씨가 이 위선의 대왕인 조국 씨를 법무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죠. 그것은 조국 씨가 이야기했던 사회개혁이고 그 사회개혁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1990년대에 암약을 하다가 구속됐던 그리고 실형을 받았던 조국 씨는 최근에 그 산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단체 혐의가 아니죠.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국 씨가 소속됐던 그 단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경제민주화라고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노태우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헌법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을 하고 폭력혁명, 즉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것을 민주화라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엉터리지만은 자기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법무장관에 앉혀가지고 검찰과 대법원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적으로 나가면 자동적으로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임무를 조국 씨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100%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순 명쾌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조국 편이냐 국민 편이냐, 문재인 씨에게 국민이 묻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이 또 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이 답이다, 하야운동이 답이다, 국민 저항권이 답이다, 이런 여러 답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